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야겠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경훈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 특히 이제 무릎 관련돼서 좀 통증이 있으시거나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혹시나 비 올 때만 통증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증상을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오늘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정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통화 나눠보시고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경훈 원장님하고 지금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참 우리 몸에 관절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 주변에 많거든요.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통증에 취약한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모형을 가지고 이용해서 무릎의 관절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무릎은 골성 구조물인 대퇴골, 아래쪽에 경골, 무릎의 앞쪽에 뼈를 구성하는 슬개골, 무릎뼈가 있고요. 이 각각의 뼈를 뼈의 안정성을 지탱해주는 구조물인 내측, 외측의 축부인대,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불안정성을 막아주는 십자인대가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쿠션 역할을 반복적인 로딩과 사용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저항을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는 유리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라는 한 쿠션이 이루어져 있는 게 간단한 대략적인 무릎의 관절 구조인데, 네. 반복적인 사용 또는 스포츠 선상 외상에 의해서 이런 구조물들이 손상을 되게 되면서 불안정한 모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염증 증상과 관절 이완에 따른 증상이 발생을 해서 아픈 게 무릎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명칭도 좀 어렵고 굉장히 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무릎이 평소에도 많이 쓰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쉬운데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무릎의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파열, 이거는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보통 농구를 하다가 다치게 되는 젊은 분들이 다치게 되는 십자인대 손상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관절 연골, 그 유리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고, 이러한 손상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무릎 관절에 대한 어떤 증상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퇴행성 관절염, 많은 분들이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도 사람에 따라 좀 경중의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처음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할머니 같은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무릎 관절이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반월상 연골, 반달 연골이나 유리 연골이 손상이 미세하게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가끔씩 붓다가 구부리거나 이럴 때 조금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손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돼서 연골이 더 찢어지고 반월상 유리 연골이 더 손상이 되게 되면은 점점 이 작은 활동에도 무릎이 붓거나 구부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 내려가실 때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쿠션 역할하는 반월상 연골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내측, 특히 일반적으로 내측 또는 덜어는 외측 면일 수도 있지만 위쪽, 아래쪽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뼈가 마모가 되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다리가 휘어지고 개걸음처럼 뒤뚱뒤뚱 걷는다거나 예. 지팡이가 없으면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말기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좀 효과적인 치료법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무릎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항상 얘기를 의사들이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줄기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보통은 유리 연골은
스스로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 스스로 이제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방법이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이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든지 이제 유리연골이 이제 손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손상된 부위에 이제 내시경적 전 처치를 가한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그 퇴하의 제대혈 같은 곳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제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제 젤라틴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한 모습인데 네. 이제 그 이식을 처음에는 젤라틴처럼 보이게 되지만 시간이 결국 경과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의 연골 세포로 본래의 연골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연골이 이제 다시 이제 도포가 이제 되게 되어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이제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뽀얗게 재생이 된 그러니까요. 모습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의 우리가 치료 방법은 살펴봤는데 이 치료가 어떻게 좋은지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공관절이라는 것 같은 예를 들면 큰 수술에 비해서 줄기세포 이식은 이제 작은 1cm 정도의 두세 개의 절개창으로도 이제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이제 고령의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이제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지만 줄기세포 이식은 이제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최소의 이제 침습을 가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30분 내외에 굉장히 이제 짧은 시술 시간으로 이제 몸에 무리가 덜 간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좋아지신 분들 좀 사례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사례가 보통 어르신들 무릎 안 좋으면은 바로 병원 안 가시고 좀 오래 묵히신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7년을 통증을 묵히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71세대는 이제 어르신이십니다. 7년 전부터 양쪽 무릎이 이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병원을 가기를 주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이 이제 듣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무릎이 뻣뻣하고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통증이 이제 극심해지셨다고 하셨고요. 이제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으시니까 이제 다른 인근 병원에서 단순한 물리치료나 침치료만 병행하셨다고 하셨고요. 이분은 시술 전의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연골 하얗게 보이는 유리 연골이 다 이제 닳아서 저기 보이는 살색에 네, 이제 뼈가 연골과 뼈가 이제 다 드러난 사진을 아이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분은 7년이나 시간이 경과를 하셔가지고 뼈가 이제 제법 마모가 되어서 네. 다리가 이제 휘시는 변형까지 이제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손상된 연골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이식을 하셨고 이제 휜다리에 대해서는 휜다리 교정술을 함께 시행하신 분이십니다. 시술하신 지 12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출시한 영상에서는 이전에 이제 손상되었던 연골 부위가 굉장히 이제 자기의 연골 세포로 많이 이제 분화가 돼서 건강한 이제 관절로 이제 재형상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은 현재 지금 만족스럽게 등산도 재밌게 잘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 이런 예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잘 됐고요. 네. 예,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하나요? 61세시요. 그 연세로 봐서는 되게 젊은 나이신데, 그쵸. 네. 예. 지금 우리 이경훈 원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 어머니 어떻게 안 좋으신지 몇 가지 여쭤봐 주실 거예요. 먼저 좀 네네.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나이보다는 목소리는 훨씬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무릎이 걷고 계단 내려가고 불편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양반다리하고 옆으로 앉는 거하고 쪼그시 앉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항상 자리에 앉으면은 다리를 펴야 되고 또 이제 골반 사타구니 있잖아요. 네. 거기가 많이 아파요. 그 뭐 걷고 하는 데는 안 아픈데 이제 다리를 벌린다든지 이러면은 거기도 통증이 있고 예를 들어 앉아서 양반다리 하면은 무릎도 아프고 골반 사타구니도 아프고 어떤 부위가 아픈지를 몰라요. 어머니 혹시 양반다리 하실 때 오금이 불편하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예. 그것도 아프고 양가의 무릎도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으셨거나 뭐 이럴 때 사타구니가 불편하시다고요? 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로만 이제 미루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 이제 무릎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쪽 아래쪽 뼈 사이에 있는 반달연골이 이제 과도한 잦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무릎을 쪼그리고 앉았을 때 오금이 보통 불편하시거나 안쪽 뒤쪽이 불편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특히 이런 분들은 무릎에 이제 가끔 간헐적으로 물이 차시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맞아요. 무릎이 묵직하다거나 이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릎에 이제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때때로 이제 시행하셔서 단순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연골 손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쪼그리고 앉으셨을 때 사타구니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타구니가 불편한 원인은 이제 허리에서 가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려서 사타구니의 이제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부위가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게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이제 대퇴골하고 골반뼈하고 이제 베어링을 하는 이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에 특별하게 뭐 이제 문제가 생기셨을 경우에도 서해부 사타구니가 이제 불편하다, 무릎의 내측부가 이제 연관통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반에 대해서도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허리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이제 문제가 더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감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나 이제 이런 검사를 해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좁혀가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는 고관절과 무릎의 두 가지 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없지 않아 보이십니다. 그래요. 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이제 먼저 좀 예측을 하기에는 고관절도 안 좋고 지금 무릎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 뭐 이제 병원에서 아직 이제 치료를 받을 단계는 아니더라도 가서 이제 검진을 받을 단계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앞바다리나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무릎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런 자세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까운 병원,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꼭 진단 받으시고 한번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연결 잘 되셨고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이요? 51년생이에요. 아, 51년생. 51년생. 예, 네. 예. 그렇게 돼서 우리 이경우 원장님과 직접 한번 통화를 나눠보시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연도가 지금 즉각 안 떠올라서 그런데 51년생이면 70대 되시는 거죠. 네. 예. 예, 어머니 뭐 무릎이나 어떤 뭐 불편하신 데를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허리가. 허리가요. 예, 다른 예. 뭐 무릎이나 다른 관절은 괜찮으세요? 예, 다리가 조금 아프고 양쪽 다리가 예. 이렇게 돌 다른 것처럼 묵신해갖고요. 네. 그리고 앉았으면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파요. 러스야 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다리가 불편합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인대라든가 골성 구조물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시면은 거기에 의한 방사통 때문에
이제 걷다가 종아리가 불편하시다거나 발바닥에 이제 뭐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 든다거나 화끈화끈하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아마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병원에 그러면은 원장님 갔더니요. 예.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뼈가 예. 뭐 5번 뼈고 뭐 거의 4번 뼈라나 2개가 약간 밀려 나왔다고 그래요. 예. 어머니 저희가 오늘은 무릎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허리는 조금 오늘 저희 주제는 아니고 어머니 그럼 무릎은 지금 괜찮으세요? 무릎도 약간 아파요. 무릎은 어떻게 아프세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 시큰시큰하고 예. 그래요. 시큰시큰하고 혹시 어머니 다리가 많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휘었다고 느끼실까요? 아니 쉬든 아니는데 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 저거 하면은 좀 막 시큰시큰하고 그래요. 아마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대라고 하셨고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연세가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도 퇴행성 질환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시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머니는 허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우선 필요하실 것 같고 네. 이제 만약에 무릎도 불편하시다면은 요즘 대부분의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허리와 무릎, 발목, 고관절에 대한 관절에 대한 진찰을 같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고 동시에 이제 무릎에 대한 관절염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뭐 약물이라든가 뭐 네, 수술적 치료를. 기술적 치료 방법을 이제 예.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이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아마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주에. 시간에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실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마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때 또 허리 관련된 얘기를 나눌 테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연결되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잘 됐고요. 예. 예,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년생이에요. 52년생. 예. 우리 아버님도 거의 이제 네, 70대 막 70대. 접어드셨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우리 원장님께서 여쭤봐 무릎. 주실 테니까요. 그거 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의사는 아니고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물어봐 주실 거예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무릎이 상당히 아플 때도 있고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예, 이게 좀 덜 아프거든요. 음. 이제 무릎도 아프고 저 허리 등뼈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안 좋아요. 혹시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무릎은 본인의 무릎이 많이 뭐 오다리, 휜다리 같은 변형이 좀 생기신 것 같을까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희망은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혹시 뭐 인근 병원에서 혹시 무릎에 대한 엑스레이나 뭐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예, 예. 거기에서는 엑스레이를 보시고 혹시 뭐라고 평가를 하시던가요? 저 약을 먹어보고 예. 안 났으면은 엑스레이 그 MRI를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 주사는 혹시 어떤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때? 글쎄 저는 모르죠 무슨 주사인지를. 무슨 주사인지 잘 말. 네. 치료를 한 번 받으셨으면 아니면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주사는 많이 맞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맞았는데 안 네. 믿들어서 예. 또 내가 이제 어디입니까 다른데 주사만 노는 병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두 차례 맞았습니다. 한두 차례 네. 맞으셨고 예. 그러니까 맞고 나니까 바로 좋아지셨어요 지금? 예. 예. 좀 뭐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행이시고, 예. 약이나 만약에 이제 주사. 약도 먹었죠. 예? 약도 드셨고. 아, 예. 드셨고. 약을 드셔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셨고 이제 관절염이 이제 심하시지 않은 상태라면은 생활 습관 교정이나 뭐 이제 재활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로 이제 정기적인 주시를 하시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뭐 초중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때때로는 연골 손상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연골 손상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무릎에 있는 축이 양호하신 편이시고 관절염이 초중기 단계에서는 큰 수술적 치료가 아니고 이제 약물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때때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시켜보는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정밀한 검사들을 시행을 한 다음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등도 이거 아프거든요. 등이요. 등은 무릎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무릎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그 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척추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70대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무릎에 주사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데 좋아지셨으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꼭 필요할 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 주사를 좀 여러 가지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도 보니까 뭐 제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도 참 다양한 종류의 주사를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주사 치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장님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에 시행하는 많은 주사 요법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뼈주사라고 부르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이제 염증을 줄여서 이제 치료하는 주사 방법이 되겠고 관절액과 동일한 성분의 이제 액체를 이제 관절각 내로 주사를 해서 이제 연골의 마모를 줄여주는 소위 얘기하는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연어 주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DNA 주사가 있는데 이는 이제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이제 DNA 조각들을 여러 가지 손상된 조직에다 주입을 해서 조직의 인대라든가 힘줄의 재생을 도모하는 이제 재생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식 주사 치료라고 해서 이제 손상된 인대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사해서 이제 인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걸 이제 또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는 이러한 이제 치료들을 모두를 주사 치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 치료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뭘 맞았는지 모르고 계시는 아까 시청자분처럼 분들도 많아서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흔히들 뼈 주사라고 알려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증식 주사 치료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방금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고 이거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진 이제 주사입니다. 단기간의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지방세포의 위축, 그다음 피부의 탈색, 때때로는 힘줄에 이제 괴사가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이 극심할 경우에 의사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주사고 그에 반해서 중식 주사는 이제 인체에 무해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이제 손상된 조직에다 주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것은 이제 뭐 1주 간격으로 3에서 6회 정도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되고 이제 6주,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이제 효과가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점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3, 4일 정도 뻐근한 통증은 있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이제 염증 반응 이후에 조직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하고 인대들이 힘줄이 이제 더 튼튼하게 이제 재생이 된다는 자기의 조직들을 이용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본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를 느꼈고 반대로 이제 뼈 주사 같은 경우는 자주 맞으면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어떤 주사 치료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식 주사 치료 얘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중식 주사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치료가 되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증식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과 같은 이제 물질을 이제 손상된 인대나 이제 힘줄들이 뼈에 기시하는 부분에 이제 약제를 보통 이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 주입된 약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삼투압의 작용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들과의 염증 반응을 오히려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염증 반응은 꼭 나쁜 염증 반응이 아니라 이제 조직들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조직들이 힐링되는 성장 인자들이 모집이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조직들이 점점점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나, 나도 좋아질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처음 만나볼 사례가 60대 남성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은 63세 남자분이십니다. 평소 등산이 취미생활이라고 하셨고 어느 날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무릎에서 통증이 이제 생기셨다고 아이고. 하셨고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이제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되었으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수술은 받기는 너무 이제 이르다라는 생각 그리고 받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고 저희 병원에 하셨고 네. 시술 전에 시행한 이제 MRI 영상 붉은색 동그라미 점선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무릎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이제 쿠션 역할하는 바늘상 연골이 이제 손상되어 부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주사 치료를 총 5회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이제 출시한 MRI 영상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이제 바늘상 연골의 부종이 사라지고 통증이 이제 줄어드셔서 이분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등산 재밌게 잘 하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적 나이가 젊은 63세 남성분 좀 살펴봤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 74세 여성인데 무릎 연골 손상이 되신 분인데 이분 사례는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평상시에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통증이 이제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나중에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셨다고 하셨고요. 시술 전에 시행한 MRI 영상을 보시면 이제 대퇴과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무릎에 이제 위쪽 뼈의 큰 뼈와 안쪽과 이제 바깥쪽의 뼈 사이에 있는 이제 슬개골이 지나가는 부분을 코팅하고 있는 연골이 이제 박리가 돼서 연골화 부종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분은 주사 치료를 정기적으로 총 4회를 시행을 하셨고 이제 시술하고 나서 이제 시행한 MRI 영상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손상된 연골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연골화 부종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일상생활을 큰 무리 없게 잘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만나봤고요. 나도 과연 이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오후 3시 50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 바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50대 중반입니다. 예?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이세요. 예. 젊으신데.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예, 양쪽 무릎이 안쪽이 조금 찌끈찌끈해서 아, 돈이 그래요? 없어서 못 예, 가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몇 가지 여쭤보실 거니까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양쪽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인데 지금 대퇴부 인공관절을 2번 수술했고 지금 한 작년부터 양쪽 무릎이 안쪽이 좀 찌끈찌끈하는데 현재 장애자라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서 좀 더 병원 가기가 좀 힘들어서 집안에서 물리치료 같은 거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보행하시는 게 아마 양쪽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힘드실 수도 있고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미루어 봤을 때 무릎에 이제 안쪽이 이제 시큰시큰하다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제 반월상 연골 내측 부위가 이제 손상이 되었을 게 이제 의심이 조금 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다리가 이제 휘었다거나 그런 변형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리는 휘지 않는데 그 오른쪽이 중심이고 왼쪽은 그 엉덩이 대퇴부에 그 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자꾸 그 하루에 한 5,000보에서 10,000보로 걸어 다니지만은 안 걸어 다니면 권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걸어 다니는데 최근에 자꾸 작년 겨울에는 좀 많이 추워져서 조금 무릎이 조금 찌끈찌끈한데 이게
큰 병 가기가 좀 돈이 좀 없어서 좀 부담스러우시고. 부담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무릎이 안쪽이 불편하신 거에 대한 원인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으로 인한 통증일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관절염의 이제 초중기에 시작하는 증상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제 MRI와 같은 무릎의 연골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신 다음에 손상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초기라고 하면은 주사나 이제 이제 줄기세포 치료, 또는 이제 말기라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선생님께서는 또 양쪽 이제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언제 왼쪽만 그랬어요. 왼쪽만요. 왼쪽만, 예. 예. 고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으시는 경우에도 이제 연관통으로 무릎의 내측부의 통증은 이제 연관통으로 발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함께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지금 뭐 이런 부분을 본인도 조금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병원 가서 이제 검진을 받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아마 지금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일이 커질 수 있으면 더 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아마 뭐 장애인이라고 하셨으면은 어떤 복지기관이나 해당되는 복지기관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가까운 어떤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조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을까요? 63세요. 아, 네, 60대이시고 우리 이경우 원장님 나와 계세요. 같이 네네. 통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세요. 무릎이 아니고요. 어깨인데. 아, 어깨세요? 네. 네.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깨가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많이 닳았어요, 뼈가.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네네네. 어깨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아, 수년 되셨어요? 네네.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오래되셨네. 네. 네. 그 병원에서는 혹시 어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치료를 하자라고 혹시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그냥 병원에서는요, 그냥 물리치료 하고요. 저기 관절 약만 먹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그러면 그 통증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오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증이 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올릴 때, 머리 위로 올릴 때 좀 아프고요. 네. 뭐 무거운 거 들을 때. 무거운 거 들을 때. 예. 네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았을 때는 어깨를 움직이고 있는,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어깨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몸의 어깨를 이제 움직이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전근개는 자꾸 반복적인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깨에 있는 위팔에 있는 이제 극상건이라고 하는 회전근개의 일부와 이제 위쪽 어깨에 있는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자꾸 충돌이 되면서 이제 회전근개의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손상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통증이 이제 심해지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방치하게 되시면 때때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이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엑스레이 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거나 중기인 경우에는 힘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뭐 초음파라든가 이제 MRI라든가 인대나 힘줄 등과 같은 연부 조직을 평가하는 이제 검사들이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인대가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면 회전근개 봉합술, 그 다음에 견봉 밑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생기는 견봉화 골극이라고 하는 가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가시를 같이 이제 제거를 해드려야 이제 어깨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힘줄을 ಘಾಘ아먹는 이제 터트리는 마무리시키는 이제 원인을 이제 치료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좀 방치를 해오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좀 전보다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어요. 조금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그 회전근개가 파열되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앞서 살펴본 증식 주사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 관련해서 사례가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자, 61세 여성분이시네요. 이분은 방금 전과 통화했던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인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예. 수개월 전부터 팔과 어깨의 통증과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이제 발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이제 팔을 안쪽으로 돌리셨을 때마다 너무 통증이 급심해서 밤에도 자다가 몇 차례 깨셨다라고 하시고요. 이분은 시술 전에 이제 시행한 엑스레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힘줄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전에 시행한 MRI 영상에서 보시면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팔 위에 있는 팔뼈에 달라붙어 있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이제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이제 부종으로 인해 손상으로 인한 부종으로 부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분은 주사 치료,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총 이제 6회를 시행을 하셨고요. 이제 시술하고 나서 추시를 시행한 이제 MRI 영상에서는 이제 이전에 생겼던 힘줄 주변의 부종이 사라지고 이제 힘줄의 일부가 또 건강한 조직으로 증식을 해서 다시 이제 부기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는 팔을 돌리거나 뭐 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 없으시고 밤에 이제 야간통도 이제 사라지셔서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앞서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 아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증식 주사 치료로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어머님도 한번 참고하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10년이나 통증 참으셨으면 많이 그러니까요. 참으셨습니다. 이제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7세입니다. 77세. 네. 예. 어머니 지금 어디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께서 여쭤보는 거 어머니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77세 같지가 않으시고 전혀 안 좋아요. 나이 딱 그러니까요. 20대시면 되실 것 같고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릎이요. 네.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으면은 네. 이렇게 딱딱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걷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 근데 무릎뼈가 이제 마주칠 제가 때가 있으신 거예요? 협착증 수술을 허리 협착증 수술을 작년 22년도 6월 4일 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회복 단계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쪽 다리가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무릎을 구부렸다 펴실 때 아니면 무릎을 양반다리를 하시거나 할 때 불편함이 있으세요? 양반다리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양반다리는 괜찮으시고. 혹시 본인이 어머니께서 느끼셨을 때 다리가 만약에 많이 흰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뭐 허리 평가를 받으실 때 무릎에 대해서도 평가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정형외과에 가서 며칠 전에 네. 그 엑스레이 찍었더니 석회가 끼었다 그러네요, 한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고요. 예, 석회가 끼었는데 이제 시술하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술이 저는 뭔지를 모르겠고 네. 석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 연세로 미루어 봤을 때는 무릎에 이제 무릎에 여러 가지 조직에 석회가 생기는 곳은 이제 반달연골이라고 하는 쿠션 부분에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측부인대라고 부르는 이제 인대 구조물에도 석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어머님의 연세를 생각했을 때 무릎 위에 뼈하고 아래 뼈 사이에 쿠션 역할하는 반월판이라고 하는 구조가 퇴행 변성이 오시면서 이제 석회가 생기신 것 같고 이렇게 석회가 이제 퇴행성으로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제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제 반드시 찢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수술적 치료가 다 무조건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찢어지신 것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 약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때때로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것도 이제 조건이 맞으신다고 하면 해서 이제 힐링을 유도해 볼 수도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관절염의 변화가 심하시거나 이러면 때때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어서 네. 적절한 이제 상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요. 네. 발바닥이 끈적끈적 무슨 한 것 마냥 그런 거는 왜 그럽니까? 발바닥에 이제
전전 환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바닥에 느낌이 이제 어떤 돌 굴러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화끈거린다거나 이물감이 든다는 것은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이제 신경이 눌렸을 때 이제 저림이나 뭐 이제 무딤이나 이런 것 같은 이제 이상 감각을 이제 가지고 계실 수가 있으셔서 아마 이제 허리에 대한 뭐 신경의 눌림에 의한 평가나 이제 치료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그래요. 수술했는데도 저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2년이 안 돼서 그 나가는 중인데 그렇습니까? 일단 수술을 받아보셨 기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받으셨다고 예, 했어요. 예. 휴시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허리에서부터 이제 다리까지 내려오는 신경이 어느 루트라도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실 수가 있어서 허리에 눌림이 만약에 없다면 그 아래 레벨, 허벅지라든가 엉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발목 부분에 이제 신경이 어디서 눌리는지를 재평가를 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안 좋으셨던 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또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각각 좀 이렇게 좀 단계들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각각 이렇게 이 단계에서 적용받아 보면 좋을지 그 단계별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무릎이 이제 처음부터 뭐 말기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관절염이거나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단순히 정기적인 이제 주시를 하신다거나 이제 초기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체해 충격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기 관절염, 뼈와 뼈가 부딪히고 이제 다리가 휘어 있는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네. 뭐 휜다리 교정술이라든가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 다리에 이제 배열이 나쁘지 않으시고 국소적인 이제 연골의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때로는 조건만 잘 맞으면은 줄기세포 이식술과 같은 그런 이제 비수술적 치료 또는 이제 주사 여러 가지 증식 주사 치료 같은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어깨 문의 주신 분도 계셨잖아요. 어깨 네. 질환도 뭐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치료 단계가 좀 다른가요? 맞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뭐 힘줄만 조금 부어 있고 뭐 이제 견봉이라고 부르는 뼈 밑에 이제 염증만 차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사 요법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유발되는 자세를 제한하는 회피요법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또 그게 더 전가를 해서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과 같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조차 이제 그때를 놓치게 되면 점점 이제 그 손상된 회전근개의 빈 공간을 그 위팔뼈가 치고 올라가면서 뼈와 뼈끼리 마주치는 무릎과 같은 관절염을 야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때는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어깨도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너무 이제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인근 병원, 전문 병원들을 방문해서 평가를 받아보심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어깨도 그렇고 오늘도 무릎도 그렇고 저희가 단계적인 치료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관절,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좀 어떤 팁들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TV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신 것 많죠.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오히려 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네. 근육들이 파열이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보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힘줄에 로딩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손상으로 가시는 것 같았고요. 예. 이제 너무 처음부터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고 갑자기 이제 운동을 이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늘리시고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인대나 힘줄 손상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로 체중도 이제 안 드시게 조금 네. 줄이시면은 무릎으로 가는 이제 하중이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뭐 건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옆 사람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보면은 나도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꽤 많던데 이제 그런 분들도 본인의 연세든 어쨌든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이든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서서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